네, 3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일단은 그 확장값 자리에서 확장값이라 하면 이제 패턴상 요렇게 요 패턴을 보시면 이게 자클리하게 일단은 한 127%에서 이게 자클리하게 일단 멈췄습니다. 일단은 그 요 패턴상 요 폭의 확장값 자리에서 정확하게 일단 멈췄는데, 그리고 이제 해외 어젯밤에 이제 미국 지수가 아시다시피 거의 10%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이 됐어요. 트럼프가 뭐 그 저기 부양책을 쓰겠다는 부분들, 국가 비상사태 선언할 때 어제 우리 회원님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우,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면 난리 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예산을 비상사태를 선택을 해야 마음 놓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500억 달러죠. 우리 돈으로 한 50조에 달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주별 예산, 주정부 예산, 또 국가 예산, 중앙정부 예산을 써서 코로나 이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 연준율 래퍼도 있고요. 또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도 더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투심이 바닥에서 살아나면서 반등에 일단 성공했다는 점이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일단 긍정적이고요. 그럼 현재 국내 증시를 가지고 보면 그러면 폭등으로 가냐? 아니죠, 아직은. 왜냐면 이제 내려온 것만 다시 볼게요. 이렇게 패턴 만들고 일단 반등했으니까. 국내 증시도 여러분 제가 뭐 모든 얘기 지금 다 했지만, 국내 증시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쌍바닥을 반드시 만든다. 쌍바닥을 반드시 만든다. 쌍바닥을 반드시 만든다. 쌍바닥을 반드시 만든다. 네, 그래서 여기서 급반전해서 막 이렇게 가더라도요, 쌍바닥 만들고 올라갑니다. 절대로 그냥 못 가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역사가. 이른바 다우 이론의 핵심 골자 중에 하나가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 늘 역사는 반복돼요. 이런 사태들이 올 때 이중바닥을 형성한. 그러면 뭐 더 폭락되는 건 아니야. 그건 현재까지는 어떤 글로벌 중앙은행들을, 어떤 글로벌 공조,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 플러스 알파로 경기 부양책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말씀 많이 드렸지만, 여기 이번에 딱 내려올 때가 코스피의 전체 밸류에이션이 아마 0.61에서 0.65까지 빠졌을 거예요. 즉, 코스피가 리먼 브러 사태 때, 여러분 이때 기억하시죠? 이때. 주가가 무려 890 갔던 시절, 892 정확하게, 이때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0.81이었어요, 여러분. 0.81.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지수는 1770을 가르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스피의 체감 지수는 리먼 때보다 심한 거예요. 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돈도 벌고 일도 하고 해서 자산이 많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이 리먼 때보다도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이날 연기금이 얼마 들어, 일단 연기금이 6천억 받았죠. 6천억인가 7천억 받았죠. 더 들어올 겁니다. 거기다가 공매도 금지 조치 나왔잖아요. 반대 매매도 뭐 권고사항이긴 한데 증권사가 반대 매매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증권사 자기들 리스크니까. 자기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40% 증거금이 넘어가면 반대 매매를 안 하지 않을 겁니다. 할 겁니다. 근데 뭐 종목을 뭐 이제 밸류가 안 좋은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이 안 좋은 종목들은 반대 매매를 할 거고, 밸류에이션이 좋은 종목들은 조금 막아주겠죠. 이때는요, 이 개자식들 공매도고 뭐고 그걸 떠나서 안전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때는. 근데 지금은 그나마 어쨌든 안전판을 세워져가지고, 뭐 하여튼 그거는 저는 일단 여기서 단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더 안 내려간다고 봅니다. 다만 이중바닥은 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름이시니까. 일단 이렇게 보고, 그러면 현재 그러면 이 내려온 것만 가지고 보면 그럼 지수가 어디까지 반등할 수가 있냐?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저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더 안 내려갈 거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집이 분양가가, 멀쩡한 아파트가 분양가가 3억이요. 예를 들면 분양가가 3억이요. 근데 이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한 70% 수준인
2억 천까지 왔어. 2억 천. 2억 천. 예, 그러면 여러분 3억짜리 집을 그냥 2억 천에 던져야 돼요. 아니면 회복될 걸 멀쩡한 집이 뭐 집이 금간 것도 아니고 하자 있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집이 이 가격이야. 예, 던질 게 아니죠. 솔직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때 더 사죠. 예, 우리나라는 물론 뭐 더 사기 힘들지만 예,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게 결국은 이 자산 가치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현재는 우리가 추세선을 그려보면 예,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추세선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예, 이걸 복사해서 넘기면 또 요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맞아. 아까 비트코인하고 똑같네. 그죠? 비트코인 그 차트하고. 네, 일단 비율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 X, 이 전체 эк스텐션 폭의 최고점부터 이거에 하여튼 127자리까지 일단 온 상태고 꼬리 잡고 일단 양봉 만들었고요. 또 해외 증시 모멘텀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반등으로 보는 게 맞아요. 다만 지수가 여기서 그러면 수직으로 막 이렇게 가냐? 아니다. 절대 아니다는 얘기고. 예, 그러면 지수가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분명히 이중바닥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 자 보셔봐요. 이제 맨 꼭대기부터 이번에 내린 것까지 일단은 이거를 저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생각보다 빠르게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다음 주 중에 1900선은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미국 지수가 10% 올랐잖아. 예, 부양책 때문에. 우리나라도 부양책 나왔잖아요. 그럼 빠른 시간에 1900선에서 좀 빠르면 1900 좀 빠르면 쭉쭉쭉쭉 해서 빠른 시간에 1900에서 1950선까지는 예, 2000선 바로 아래까지는 빠르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월요일일지 화요일일지 이번 주 다음 주일지 몰라도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거기 가면 혹시 예, 우리는 이제 저점 매수 많이 했으니까 본전되는 종목도 있으면 일단 파셔야 됩니다. 예,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갈 것처럼 막 이게 돼도 여기서 결국은 또 이렇게 갔다가 저항받고 다시 이중바닥으로 또 쪽으로 내려와요. 변동성 장세가 시작이 됐고 또 코로나 사태가 완전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이게 또 내려와서 또 한 번에 공포를 줘요. 그게 결국은 아까 역사에서 설명드렸던 무언가 저점을 만든 이후에 졸라리 갑자기 막 폭등할 것처럼 하다가 이중바닥 만든 것처럼 무언가 금방 뭔가 하고 막 하다가 이중바닥 만든 것처럼 이중바닥 만들고 가는 것처럼 이중바닥 만들고 간 것처럼 이중바닥 만든 것처럼 이중바닥 만든 것처럼 모든 역사에서 사례는 다 이중바닥 만들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빨리 2000 근처까지 반등이 와준다. 1, 2주 사이에 온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회복돼가지고 어느 정도 본전 정도 온 종목 있다. 그냥 들고 가지 마시고 예, 최소한 절반 이상은 팔아야 돼요. 팔고 어차피 이중바닥을 또 찍으러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 또 한 번 1800을 위협하는 흐름이 또 나와. 그때 용기를 내서 받치는 겁니다. 받쳐가지고 예, 그때는 이제 한파동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면 여기서 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좀 추세선 하나 있고 그때는 이제 다음에는 추세선을 위협하러 가겠지. 즉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이중바닥 한번 찍고 예, 그때는 이제 적어도 이 낙폭이 한 50% 정도로 회복하는. 그러면 뭐 좋아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약에 올라갈 수가 있냐? 그게 투자 심리의 회복이에요. 투자 심리 회복. 예, 그러면 이번엔 왜 급락했냐? 투자 심리의 불안감인 거야. 지구가 망하는 줄 알고. 예. 하지만 지구는 망하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그런 위협적인 사례들이 있었지만 지구는 망하지 않았다. 예,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예, 작게 보면 예, IMF 때 이때가 이른바 3조 호황 시절 1년 연평균 성장률이 10% 이상일 때 거의 3조 호황 시절 예, 레이건 정부 시절이죠. 그때가 IMF 때 좋댔잖아요. 그때 예, 극복했어 우리나라. 신용카드 위기 때 LG카드 부도나고 내 친구 씨 LG카드 취직했다가 씨 바로 실업자 돼가지고 어디 저기 딴 데 갔어요. 그냥 어디 채권 추심해서 갔어. 예. 채권 사태 때 리먼 브러 사태 때 남유럽 피그스 사태 때 피그스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개자식들 사태 때
중국발 테이퍼 텐트럼 사태 때 중국발 테이퍼 텐트럼 어떻게 됐어요? 다 결국은 극복됐어. 극복됐다고. 예, 물론 삼성전자가 얼마나 성장을 해줘야 삼성전자 등등의 성장을 해줘야 전고점을 넘기는데 그거는 좀 모르겠고, 예, 그거는 뭐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될 것 같고, 예, 결국은 극복됐다. 다 결국 이중바닥 찍고 극복됐다라는 우리의 아유 죄송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위대한 극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용기를 삼아서 예, 극복의 역사를 용기를 삼아가지고 올라가면 잘 조금 줄이고 내려오면 이렇게 잡아서 가는 걸로. 네, 그러면 이제 민 선생님이 공매도 금지인데도 그 정도로 내려올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뭔 얘기냐면 비트코인 씨 여기서 그냥 이익 하지 않을까요? 이 얘기하고 좀 똑같은 얘기요. 예,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예? 근데 역사가 증명하잖아. 역사에서 다 이중바닥을 찍었는데 뭐. 예, 그러면 그렇게 이제 강한 신념이 있다. 종목마다 좀 달라요. 제가 올해 강조드렸던 5G 쪽은 그냥 뭐 추가해서 가져가는 거고, 웬만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심하게 물린 종목들은 예, 올라오면 조금 비중을 줄이고, 어차피 이중바닥 찍을 가능성이 거의 뭐 저는 99%라 보니까 그때 예, 물량을 조금 더 다시 그거 해서 수량을 늘리는 형태로 가졌는 얘기죠. 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예, 일단 증시 상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모니터 해보고, 환율 부분도요. 여기다 조금만 더 첨언하면, 환율 부분도 제가 이제 여러분 진즉에 환율을 예, 이렇게 봤잖아요. 이게 제가 본 대로 간 거야. 결론적으로 시간이 이제 흘렀지만 예, 환율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 왜? 장기 추세를 이 기술적으로요. 차트를 안 믿는 분들은 사실은 차트를 잘 몰라서 그래. 왜? 차트가 그냥 그림이 아니야. 차트는 시세와 심리가 모두 결합됐어요. 이게 시세와 심리가. 그럼 시세는 펀더멘털에 기인돼. 펀더멘털에 기인돼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시세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시장의 심리까지, 투자 심리까지 같이 결합이니까 차트가 중요한 거예요. 차트에 이런 장기 추세를 제가 돌파하면서 환율이 올해 급등할 거다.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결국은 아마 이거 환율 사태가 어떤 안정조치, 다만 환율이 제가 이때도 환율에 투자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른바 그 내재 가치가요. 한국의 어떤 그 경상수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나쁜 상황이 아니야. 예,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그 국제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그 이제 신용등급이 그래도 거의 트리플 A급은 아니더라도 AA 플러스 이상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신용등급이 더 되나? 하여튼 뭐 최근 거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용등급이 굉장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환율이 옛날처럼 이렇게 가진 않아요. 여러분 리만 사태 때 환율을 봐봐요. 2008년도 환율 900원이 더블 갔어. 이때처럼 가진 않아요. 상당히 외환 부분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때보다는 상당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환율이 막 여기서 뭐 1,500원 가고 이런 일은 안 나옵니다. 잘. 그래서 여기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환율 변동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율은 조금 더 조금씩 오를 거라는 이유. 환율이 오르는 얘기는 원화 약세라는 얘기. 그럼 원화 약세가 왜 나오냐? 중국에서 기인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건 이미 지난번에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중국의 위안화 약세가 곧 원화 약세와 상당히 페어링 돼 있어요, 최근에. 네, 지금 위안화 약세 봐봐. 위안화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잖아. 위안화 아마 결국은 여기 7.3까지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위안화가 왜 약세냐? 상대적으로 달러가 훨씬 강세인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이런 리스크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칭하는 게 달러와 엔화와 그 다음에 골드와 미국 국채잖아요. 미국채. 이 네 가지를 지금 가장 안전자산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엊그제도 설명드렸지만 이번에 어제 그저께 폭락할 때는 금조차도 빠졌어요. 금조차도. 금은
단기 차익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그냥 폭락해 버렸죠. 예, 그래서 금을 제가 지난번에도 1700달러 인근에서 매도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저도 조금 더 기다리다가 여기까지 찍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를 안 찍고 빠져가지고 아이씨 승질나. 근데 금은 다시 1400달러 여기 1450달러 수준에서 다시 바운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금은 내려오면 매수 전략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 골드가 아마도 like this 같은 현상으로 당분간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니까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또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서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 형태의 금이 큰 변동성을 동반한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금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말씀드렸습니다.